야, 씨. 야. 어, 이런 의상이었어? 저번에 풍년이 참 좋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볼륨입니다. 왔습니다. 은덕입니다. 오늘 살펴볼 피규어는 놀랍게도 승리의 여신 니키의 캐릭터 중 가장 먼저 제작 소식이 알려진 캐릭터, 바로 볼륨입니다. 물론 트라이이글스에서 제작한 앨리스와 라피의 입체화가 더 먼저 공개되긴 했지만 그건 1대4 스케일의 레진 스태츄라 결이 조금 다르죠. PVC 스케일 피규어 기준으로는 볼륨이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던 캐릭터였고, 특히 공격적인 바디 조형의 강점을 보이는 맥스 팩토리에서 제작을 맡았습니다. 정가는 32,000엔, 국내 예약가는 287,900원, 그리고 출시일은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볼륨이 그렇게 대중적인 픽도 아니고 성격 또한 정감이 간다기보다는 다소 거칠고 마이페이스한 타입이라 왜? 라는 의문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출시 초반 볼륨보다 훨씬 주목도가 높았던 다른 캐릭터들을 제치고 스케일 피규어화 1순위로 볼륨이 결정된 배경에는 아마도 정식 출시 전 진행되었던 사전 인기 투표 결과가 크게 작용했던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볼륨이 라피와 앨리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직 게임이 출시되기 전이라 지휘관들이 니케를 판단할 요소가 사실상 외형 하나였을 테고, 이 도발적인 자세와 다이나믹한 디자인이 당시 강렬한 인상을 남겼던 모양이에요. 저라도 볼륨에게 투표를 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좋다. 야, 씨. 야. 이런 의상이었어? 이 피규어는 기본 일러스트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볼륨의 도발적인 자세와 분위기, 자유분방함과 무대를 장악하는 퍼포머라는 설정이 노골적으로 전면에 드러나 있습니다. 포즈 자체는 의자에 앉아있는 구도라 정적입니다. 하지만 시선, 손짓, 그리고 다리 배치 덕분에 그 정적임이 전혀 지루하지 않고 오히려 인상적인 포인트로 작용합니다. 채색은 높은 가격대에 걸맞게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특히 살짝 어둡게 표현된 전신은 은은하면서도 부드럽게 입체감이 잘 표현되어 있고, 광택감 있는 가죽 의상과 몸체 곳곳에서 보이는 메탈릭 도색까지 더해져 과감하면서도 무게감 있는 강렬한 인상을 만들어내 아주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스는 커다란 원형판입니다. 겉면에는 메탈릭 도색이 더해져 금속처럼 은은한 광택이 감돌고, 각 잡힌 테트라라인 로고가 커다랗고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로고 주변에 표현된 라인에는 음영 도색까지 더해져 빈틈없이 시선을 사로잡는 결과물로 완성되었죠. 다만 전시 공간은 미리 체크해 두셔야 할 겁니다. 보시다시피 크기가 꽤 커서 다른 피규어들과 함께 두려면 자리가 부족할 테니까요. 스탠드는 삼각지지대 형태의 전형적인 트라이포드 구조입니다. 실버 컬러가 전체적으로 도색되어 있고 움직이는 포인트는 없지만 관절 부위에 의외로 정밀한 몰드가 더해져 있어 꽤나 신경 쓴 느낌입니다. 마이크의 헤드 부분은 메쉬 그릴 표현이 아주 훌륭합니다. 꽤 단단한 질감으로 보이는 몸체와 부드러운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케이블은 길이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 배치에 제약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스탠드에 마이크가 연결되지 않는 걸까요? 이 부분은 다소 의아했습니다. 구성품 중에는 이렇게 볼륨의 메인 무장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드와 블랙 투톤 컬러로 표현된 몸체, 그리고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탄창이 실제로 탈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분의 탄창도 별도로 동봉되어 있는데 이건 원본 일러스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서 그 구성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의자는 볼륨의 몸에 딱 맞게 설계된 전용 조형입니다. 사실상 이쪽이 피규어의 베이스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꽤나 디테일이 살아있습니다. 좌면과 등받이는 다이아몬드 스티칭 몰딩이 촘촘하게 들어가 있고 가죽 특유의 질감도 매끈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프레임은 실버톤의 메탈릭 도색이 더해져 있고 등받이 곡선이나 다리의 면처리 같은 부분은 상당히 공들여 만든 인상을 주네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댄 채 스웩 넘치는 포즈를 보여주는
볼륨. 언뜻 보면 굽이 높은 흰색 부츠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접어시는 양말 위로 붉은 가죽 스트랩과 체인이 감긴 샌들. 발가락 실루엣이 그대로 드러나 양말 위에 샌들이라는 나름 재미있는 포인트를 담아냈습니다. 스타킹은 놀랍게도 상체까지 덮고 있는 전신 스타킹. 셀 수 있을 정도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찢긴 자국, 밀려나온 살 표현, 허벅지를 감은 벨트의 눌림 디테일, 사타구니 쪽엔 강한 텐션이 느껴지는 내전근까지 드러나 있고요. 조명을 비춰보면 허벅지, 무릎, 종아리의 근육 라인이 드러나며 조형의 우월함을 느낄 수 있었고, 스타킹 표면에 입자가 반짝이는 걸로 고급스러운 도색이라는 걸 재차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체를 숙인 자세와 금속 액세서리 때문에 단순히 짧은 바지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 뒤에서 보면 이런 바지가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느낌은 2D에서 느낄 수 없던 피규어만의 재미로 볼 수 있죠. 이 피규어의 이름은 볼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감이 뛰어난 걸까요? 네, 아무 상관없는 멘트였습니다. 니케에서는 가슴이 큰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니까 익숙한 광경이죠.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큰 편에 속하는 것 같네요. 의상을 이어서 보면 가슴 가리개 수준인데 목에 초커까지 이어져 가슴을 받쳐주고, 그 위를 지나는 빨간 벨트와 의상 곳곳에 더해진 메탈릭 포인트들이 화려함을 한층 더해줍니다. 재킷은 어두운 레드 컬러의 유광 마감, 표면에 전신 스타킹처럼 입자가 보이고 있어 고급스러운 느낌이었고요. 소매와 어깨엔 블랙 앤 화이트 라인이 들어가 있고, 팔꿈치엔 자연스러운 주름 디테일까지 더해져 소재의 질감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어깨 실루엣이 직각으로 떨어지고 있어 무대 의상 특유의 독보적인 분위기를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손은 약지만 펴있는 특이한 제스처. 따라해봤는데 안됩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손톱은 고급스러운 색감으로 컬러가 들어가 있지만 손가락 마디의 디테일은 많이 뭉툭하게 묘사되어 고급스럽진 못했습니다. 반대쪽 손이 마이크를 주는 조형으로 만들어져서 그랬던 걸까요? 이쪽도 덩달아 조형이 뭉툭해졌던 것 같네요. 긴 핑크색 머리는 흐트러지는 걸 개의치 않듯 반쯤 의자에 걸쳐있고, 가르마와 하이라이트도 조형과 색감으로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네요. 눈썹 아래까지 내려온 앞머리, 그리고 그 위에 올려진 선글라스는 두꺼운 프레임과 코팅된 렌즈가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헤드도 들어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제가 바로 앞에서 선글라스를 쓴 얼굴을 원했다고 언급했었죠. 그 이유가 지금 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밝은 갈색 눈 프린팅을 시작으로 오똑한 코, 광택 처리된 입술까지 깔끔하게 마감되어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습니다만, 둥근 얼굴형과 착한 인상 탓에 볼륨의 자기중심적이고 날카로운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선글라스를 쓴 얼굴을 넣어주던가, 혹은 게임에서 표현되었던 성질내는 그런 표정을 기본 표정으로 채택했다면 저에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오늘 소개한 맥스 팩토리에서 제작한 볼륨, 가격대가 높은 만큼 퀄리티만큼은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색, 조형, 마감까지 어디 하나 대충 만든 부분이 없었고, 그 도발적인 일러스트를 아주 훌륭하게 입체화한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좋다는 말만 하기엔 아쉬운 포인트가 분명 존재합니다. 우선 베이스 크기부터 말이 안 됩니다. 너무 큰 건 확실한데 그마저도 구성품을 품을 만큼 충분히 크지도 않은 어중간한 크기, 거기다 소품도 지나치게 많습니다. 모두 사용해 전시하면 시선은 분산되고 캐릭터의 존재감은 오히려 약해지죠. 게다가 그 소품들 전부 고정되지도 않습니다. 요약하자면 많이 불편합니다. 저는 본체와 의자만 남기고 나머지 파츠는 전부 박스에 넣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가격과 연결됩니다. 이 피규어의 국내 예약가는 287,900원, 무려 30만원에 육박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퀄리티와 디테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흠잡을 데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소품 수를 늘리는 방식보다는 교체형 헤드나 다른 포징을 만들 수 있는 팔다리 파츠처럼 실질적인 만족감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면 이 가격에 대한 아쉬움은 덜했을 겁니다. 고가 피규어에서 중요한 건 비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가격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는 점이죠. 그런 면에서 볼륨은 아주 잘 만든 피규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기획 방향에서 아쉬움이 남는 제품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은덕이었습니다.